안녕하십니까. 바스켓볼 토크쇼 시즌2 BTS 2019-2020 시즌 KBL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지난 시즌 순위 역순으로 프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삼성 썬더스인데요. 삼성 썬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최하위를 기록을 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임동섭, 김준일 선수가 상무 제대 후에 처음으로 이제 풀로 소화하는 첫 시즌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또 외국인 선수 두 선수를 모두 새 얼굴로 뽑아서 또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요. 네. 좀 류동혁 기자, 올 시즌 삼성 어떻게 보시나요? 올 시즌 삼성 제가 지난 방송 보시면 작년에 제가 삼성 때문에 욕을 좀 먹었습니다. 네. 정규리그 12 얘기를 했는데 12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리뷰인데 뭐 초를 치는 거냐 그랬는데 제가 맞았어요. 정확하게 들어맞으셨죠? 네.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의 어떤 성적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 가서 1인 BKC를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낫겠지만 뭐 한계는 있다. 뭐 요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바통 넘길게요. 예. 네, 그러면 이동환 기자가 생각하시기에 올 시즌 삼성의 강점 그리고 약점을 좀 보시면 어떠신가요? 삼성 같은 경우 사실 기존에 있던 강점, 약점을 답습하기는 조금 힘든 게 외국 선수 구성 자체가 예전에 삼성이 추구하던 농구와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삼성이 어떤 빅맨 중심의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어떨 때는 답답한 느낌의 어떤 농구를 했다면은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닉 미네라스, 델로이 제임스를 데려오면서 포워드 중심의 어떤 외곽 농구 그리고 빠른 농구 이런 농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상민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얘기를 했던 건데 뜻대로 되지 않았고 올 시즌에야 진짜로 좀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강점은 오히려 예전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좀 외곽 공격에서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닉 미네라스가 이 선수가 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플레이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포워드예요. 빅맨이 전혀 아니에요. 4번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 공격에서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결국에는 2인 보류 1인 출전이잖아요. 미네라스가 코트에 나왔을 때 인사이드는 누가 지키느냐. 결국에는 국내 선수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준희 같은 어떤 국내 선수들의 어떤 인사이드 수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준일 선수가 메인이데 그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김한솔 선수. 그 선수 외에 좀 빅맨이 좀 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걱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류동혁 기자가 생각하시기에 그 삼성 썬더스의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궁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닉 미네라스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동환 기자는 전형적인 포워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움직임 자체를 보면 그런데 이 선수 굉장히 좋은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되게 좋아 보여요. 일단 그러니까 석점을 잘 던지는데 파워가 좋고 골 밑에서 자신의 몸을 효과적으로 쓰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 이제 높이가 2m에 불과한 어떤 높이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라그나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골밑 수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버티는 힘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골밑 수비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하고 공격에서의 어떤 다재다능함 그리고 트랜지션이 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은 카드 같고 단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고 그러니까 축구에서 말하는 크랙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의 타입은 아닌데 어쨌든 그 중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이상민 감독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트랜지션을 강화하는 농구 이런 농구에 대해서는 좀 더 맞는 카드가 아닌가. 실제로는 뭐 그냥 골 밑에서 굉장히 높고 좀 어슬렁거리는 그런 센터들보다는 이런 이제 닉 미네라스 같은 선수가 들어오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좀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선수들 중에서 지금 김준희 선수가 좀 기량이 많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이 좀 있고 왜냐면 이 미네라스 선수라든가 델로이 제임스죠. 델로이 제임스 선수가 외곽에서 어떻게 돌 때는 토종 빅맨이 잡아주면서 뭔가를 이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김준희 선수가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고 지금 포워드 진 중에는 김동욱 선수가 미네라스 선수의 어떤 활동력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패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갖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드진에서는 좀 의문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 류동혁 기자께서 걱정해주신 그 가드진의 문제 때문에 삼성이 세컨 옵션으로 활용하는 델로이 제임스 선수가 공격에서는 좀 포인트 가드의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델로이 제임스를 포인트 가드 혹은 뭐 이제 좀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할 때는 스몰 포워드
포워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가드진에서 사실 천기범, 이관희 이 두 명이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관희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더 본인의 공격을 보는 타입의 선수고, 천기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지만 성장세가 좀 더딘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네,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1월 초에 상무에서 전역하는 이동엽이 복귀하자면, 이동엽 역시 사실은 당장 가드진에 어떤 큰 변화를 주기에는 좀 힘든 카드라고 봤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이 가드진의 좀 젊은 가드들의 조금 부족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동욱이 얼마나 좀 도움을 주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은, 썬더스가 이제 매 시즌 수비 조직력에서 아쉬움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서 올 시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약점을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어떤 빠른 카드로 메운다면 어느 정도 그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김준일 선수가 수비가 강한 것도 아니고, 임동섭 나올 텐데 임동섭, 김동욱이 활동력이 좋은 선수들도 아니고, 천기범, 이관희 정도가 이제 활동력이 좋은 선수인데, 여기에 미네라스, 그리고 델로 제임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스피드 운동력이 특출한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활동력 자체가 좀 떨어지고 1대1 수비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근데 빠른 농구를 한다. 빠른 농구를 했을 경우에 그게 최소화될 수 있지만, 수비에서는 어떤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보일 것 같고, 이 부분이 삼성이 올 시즌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리바운드 문제도 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네라스가 제가 이제 포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신장으로는 2m면 사실 아주 작다고 보긴 힘든데, 네, 근데 사실 포워드인 선수가 갑자기 어떤 빅맨의 롤을 맡으면서 이제 자신보다 더 이제 뭐랄까 리바운드 경합, 몸싸움에 능한 빅맨들을 상대하면서 리바운드를 꾸준히 따는데,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결국에는 김준일이나 임동섭이나 이런 다른 국내 장신 자원들이 조금 더 리바운드 가담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몸싸움도 좀 더 터프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한데,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이 이번 시즌에 좀 템포 자체도 빠르게 가져가고 트랜지션 게임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또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삼성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제도 변화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 미네라스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 같으면 굉장히 쏠쏠하게 잘 써먹었을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 밑에서 어떤 버티는 힘이 있고, 외곽 슛이 괜찮고, 트랜지션이 괜찮다. 그러면 작년 같으면 굉장히 수준급의 선수인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큰 선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선수의 어떤 수비 약점은 분명히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버틴다 그러더라도, 그리고 그러면 빠른 어떤 트랜지션이나 이런 석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약점들을 갖다 좀 더 많이 메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삼성의 어떤 손익 계산서를 따져볼 때는 좀 손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지난 시즌에 류동혁 기자가 삼성 썬더스를 최하위로 예상해 주셨고, 그 네. 예상이 적중을 했는데, 네. 올 시즌 예상 순위 어떻게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상 순위와 이제 그 어떤 분석은 해주셨기 때문에 예상 순위와 주목해야 할 선수 한 명을 간략하게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삼성은 9위 정도 할 것 같고요. 9위 정도. 6강은 못 간다. 쉽지가 않다. 이제 안타깝지만 정말 쉽지가 않다. 삼성 팬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다. 그 전력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에서 주목할 선수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임동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관희도 중요하고, 김동욱도 부상 없이 뛰는 게 중요하고, 김준일도 중요한데, 임동석 선수가 어쨌든 국가대표에서 석점 슈터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멀티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 놓여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객관적 전력이 약한 상태에서 임동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한 명만 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국내 선수들의 어떤 포워드진 또는 센터의 어떤 미스매치 활용,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임동석 선수가 성장을 해준다면 삼성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임동석 선수를 눈여겨봐야 될 선수로. 그렇죠. 에이스가 완전한 에이스가 되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환 기자가 생각하는 삼성 썬더스의 올 시즌 순위와 그 주목할 선수를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디테일한 순위는 정말 변수가 많잖아요. 상무 전역 선수라든지 혹은 밑밥 깔지 말고. 외국 선수 네. 부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바로 가시죠. 밑밥 깔지 말고요.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보이는 그림은 네. 6강 진출은 힘들다. 이 정도는 정확한 순위 정도는? 정확하게. 네네. 예. 네. 제 생각에도 쉽게 가지 그러면 말고요. 그럼 류동혁 기자께서 9위를 예상하셨으니까 네. 9위보다 업이다 다운이다. 9위보다 다운이면 한 순위밖에 없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밑밥 깔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삼성이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더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예, 맞아요. 그건 정말 확실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면 나머지 9개 팀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충분한가를 또 따져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팀들이 전력 보강이 된 팀도 많고 기본적인 국내 선수진이 삼성보다 뎁스도 두텁고 면면도 조금 더 화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는 좋은 농구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현실적인 전력이 좀 이제 굉장히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전력이다. 저는 사실 9위 아니면 10위일 것 같은데 조금 갑자기 팀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점, 이때까지 했던 농구와 완전히 다른 농구를 해야 된다는 점.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게 되게 이상민 감독의 머리가 아프게 했거든요. 시즌 초반에 선수들이 적응을 전혀 못해서 이게 또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꼴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목할 선수를 꼽아주시죠. 주목할 선수. 저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잘할 것 같은 선수 당연히 이관희 선수인데 지금 삼성이 이런 스타일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될 선수는 김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상무에서 전역한 뒤에 활약이 정말 기대에 많이 못 미쳤거든요. 몸 상태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공격에서 해내느냐 그리고 수비에서 이때까지 못 보여줬던 모습을 어느 정도라도 좀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정말 꼴찌할 수도 있고 제 생각대로 그렇다고 봅니다. 네, 두 기자분께서 삼성 썬더스의 올 시즌 순위 최하위 혹은 9위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두 기자분의 예상을 뒤엎고 삼성 썬더스가 올해 6강 플레이오프 진출하기를 바라봅니다.